저번 시간에는 이제 브랜드 기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브랜드 기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그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로고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줄여서 이제 BI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말해요. BI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로고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브랜드를 인식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로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BI 하면 이제 로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로고 디자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유명한 그 백종원님의 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백종원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리가 떠오르죠. 요리가 떠오르고 그분의 어떤 그런 구수한 사투리, 그런 말투라던가 좀 편안하게 웃는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골목 식당을 통해서 그 외식 사업가의 그런 철두철미한 직업 의식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의 어떤 요리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떠오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서 한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좌우하잖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처음 이제 들어오는 이미지는 한 입이 깨어 부른 그런 로고, 사과 로고부터 해서 어떤 심플한 제품 디자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그런 인생관도 떠오르고요. 그 광고에서 본 그 아이폰의 그 감각적인 그 광고 영상도 떠오르고 우리가 그 애플 스토어에서 경험했던 그 브랜드 경험에 대해서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이나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드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로고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그 폰트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영문 폰트로 로고를 만드실 경우에는 이 다폰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해외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100% 프리 여기를 클릭하시고 공개 도메인 클릭하셔서 그 원하는 그 폰트를 찾아주시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폰트의 그런 느낌이나 전체적인 그 폰트의 그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놨고요. 업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어판 들어가서 글꼴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로 로고를 만들 경우에는 그 무료 폰트만 그 모아놓은 그 눈누라는 그 폰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실 거면 이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서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평창평화체를 다운로드 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평창평화체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미리 보기를 해서 다운로드 여기에서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되며 사용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용, 맥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어판 글꼴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일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볼 수도 네.
해서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수업 그 녹화를 해봤는데,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디자인 작업하는 그 과정을 좀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정이 거의 뭐, 수정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하는 게 너무 방대한 양이 나와버려서 제가 다시 좀 쉽게 그 로고 디자인의 형태, 그 7가지 정도의 형태를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툴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로고를 만드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기 편하게 이제 제가 그 돌고래 사진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고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 돌고래의 그 외곽선을 따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펜 툴을 Alt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돌고래의 형상을 패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핑크를 넣어주고 이제 배경을 딜렉트 해주면 이렇게 돌고래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이 툴에서 여기 T로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뭐 제가 이 돌고래 이름을 라라라고 지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폰트는 원하는 폰트로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펜 툴하고 그 텍스트 툴 2가지만 알아도 로고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식물이나 동물, 사물의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 유명한 그 사과 한입 베어 물은 그 애플의 그 픽토리얼 로고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응용을 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향초 브랜드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 픽토리얼 이제 그 향수 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레터 로고 타입인데요. 글자나 이니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입생로랑 이 로고 아시죠? 입생로랑의 그 이니셜을 따서 이제 믹스를 한 건데 제가 응용한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F하고 R 로고를 이용해서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일단은 이제 F하고 R Shift 5를 이용해서 그 폰트를 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분리가 됐죠?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고 원툴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로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엠블럼인데요.
그 자동차 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텍스트와 심볼을 독특한 도형이나 원에 넣어서 하나의 문양처럼 보이는 로고를 말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드리밍 선샤인이라는 그 네이밍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태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양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태양을 그려줬고 그 태양 사이에 이 선샤인 로고를 넣어줬고 그 위에 이제 드리밍이라는 로고를 넣어줬고요. 여기 위에 이제 태양 위에 이제 갈매기도 좀 넣어줬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일반적인 로고인데 이제 이런 엠블럼 로고로 만들려면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뭔가 더 완성된 느낌? 그런 엠블럼 형태의 느낌이 나고 뭐 라인을 더 두껍게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리고 네 번째 워터마크. 이제 글자체로만 구성된 로고를 말하고요. 컨트롤 T 하면 여기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간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0 하면 좀 줄어들죠. 뭐 자라처럼 보이고 싶다 하면 마이너스 200 정도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붙죠. 너무 과하니까 마이너스 150 이런 식으로 자간을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자간을 좀 넓히고 싶다 하면 언그룹해서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옮겨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폰트를 이렇게 겹치고 싶은데 뭐 여기서는 좀 떼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추상적인 로고인데요. 그 뭐 벤츠 그 로고 아시죠?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 좀 추상적으로 만든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만든 형태는 의미가 없으면 안 되고 여기에 이 추상적으로 만든 형태에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캐릭터인데요. 뭐 사람이나 동물, 어떤 무생물의 이미지나 성격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프리츠 커피가 이 돌고래 커피 마시는 고래, 돌고래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응용을 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돌고래 펜틀로 따는 거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래를 하나 만들고 이제 라라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여기에는 이렇게 원형 툴로 하나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타입온 어패스 툴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라라 에비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사이즈나 폰트 종류는 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라비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이 무료로 배포된 그 폰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컨트롤 시프트 5 해서 글자를 깨주고 언그룹 해서 그래서 뭐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콤비네이션인데요. 글자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그 아이콘과 글자를 섞는 방식인데, 이 버거킹 햄버거 가게 예를 들면 햄버거하고 그 버거킹 로고를 같이 사용해서 만든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태를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다고 치면 로고를 이제 써주고 그 로고 사이에 그 아이스크림 형태 넣어서 이렇게 같이 여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스크림 여기에 넣고 이 사이에다가 로고를 써주고 원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로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이제 로고 디자인의 그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함, 두 번째는 가독성, 세 번째는 기억의 용이성, 네 번째는 유행 타지 않는, 다섯 번째는 다용도, 여섯 번째는 적절함인데요. 첫 번째 단순함은 이제 단순할수록 변화하는 제품 디자인 속에서 어느 곳에 이제 로고를 붙여놔도 어느 곳에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로고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독성인데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얼마나 읽기 쉬운가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글자를 썼을 때 읽기 어려운 서체와 읽기 쉬운 서체가 이렇게 있죠. 네, 그것을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읽기 쉬워야 읽기 쉬워야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좀 더 기억에 빨리 남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의 용이성인데요. 이제 기억하기 쉬운 로고나 이제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종 키츠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국기 색깔을 이용해서 여우를 그렸죠. 그래서 이 여우만 봐도 딱 메종 키츠네가 생각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이것을 이제 기억의 용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행 타지 않는, 이제 코카콜라나 이제 롤렉스 같은 경우도 이 로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 로고를 봤을 때 촌스럽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뭐 클래식한 느낌도 들지만 익숙하죠. 네. 그래서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용도입니다. 이제 로고는 크게 명함, 레터헤드, 편지봉투, 포장지, 쇼핑백, 간판, 배너, 그 다양한 제품의 겉과 안의 라벨, 뭐 가로, 세로, 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시키거나 확대, 축소했을 때에도 크게 방해받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런 건물이라던가 쇼핑백, 뭐 패키지, 뭐 명함 이런 곳에 다 이제 적용을 시켜보고 크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크게 방해받지 않는 디자인인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함인데요. 상황이나 용도에 맞는 로고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서비스 특성에 어울리는 로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뭐 너무 이제 캐주얼하게 간다던가, 뭐 명품인데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난다던가, 뭐 이런
그런 그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성격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